안녕하십니까? 이노소셜랩 서진석 이사입니다. 우리 사회가 AI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AI의 환경 역량을 함께 관리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AI 환경 역량, 현 주소와 과제는 이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AI, ESG 도구인가 위협인가 입니다. 오늘날 AI는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먼저 AI가 우리 삶을 이롭게 하고 환경 역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팽배하죠.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돕기도 하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성을 크게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AI 환경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 자원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환경 부담, 불균형 등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운영에 수반되는 막대한 전력, 수자원, 자원 사용, 그리고 리바운드 효과로 인해서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리바운드 효과는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거나 자원이 절약되었을 때예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이 오히려 더 많은 자원 소비나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이죠. 실제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과 서비스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어서요, 전력망에 부담을 주죠. 또 탄소 배출을 늘리고요, 냉각을 위한 물 사용량 또한 급증하죠. 또 지역 생태계와 수자원 공급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AI로 인한 환경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죠. 특히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 센터 운영 중심에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기업의 관점에서 AI 시대의 환경 영향 문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볼까요?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죠. 이 그림은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을 반영하기 전에 스콥2, 그러니까 주로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보면요, 2010년대 중반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 4개 기업만의 배출량을 본 것인데요. 2015년 497만 톤에서 2023년에는 2511만 톤으로 8년 만에 5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로 본다면 22.4%나 됩니다. 왜 빅테크 기업의 온실가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배출량이죠. 메타의 경우를 볼까요? 주로 전력 사용에서 발생하는 스콥2 중에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만 본 것인데요. 2023년 배출량은 총 514만 톤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데이터 센터 배출량만을 보면 504만 톤입니다. 무려 98%나 차지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의 온실가스 배출이 빅테크 기업의 배출량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이 배출량은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거대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수가 약 5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이유는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동안은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모바일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 증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0년을 전후로 해서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GCF 등 클라우드 플랫폼이 활성화되었잖아요. 이것이 트래픽에 큰 영향을 끼쳤죠.
2000년대 중반에 출시된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있잖아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의 대중화, 이것도 데이터 폭증 시대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AI와 머신러닝의 부상, 그리고 고성능 하드웨어의 도입,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한 것이죠. 특히 2017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생성형 AI 이후에요, 데이터 센터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GPT-3, GPT-4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2022년 출시된 오픈 AI의 챗 GPT, 이건 역시 에너지 사용을 폭증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쿼리에 응답하기 위해서요, 구글 검색의 경우에는 0.3Wh 정도의 전기를 소비하거든요. 반면 평균적인 챗 GPT 쿼리는요, 2.9Wh를 소비합니다. 약 10배의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향후에는 더욱 크게 증폭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AI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면서요, AI 시스템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그 결과 전력, 물, 이런 자원 사용이 현재 추세보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요,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요, 2023년 대비 2028년에 최대 기준, 현재의 3.3배, 미국 전체 전력의 최대 1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자료도 비슷한 전망을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요, 2023년 대비 2030년까지 2.6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약 19%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어떤가요? 엄청난 증가 추이가 예상되죠. 거대한 가속이라는 용어가 있죠.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인간 활동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증가, 그리고 그것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AI의 엄청난 증가 추이를 보면요, 이 용어로도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사회는 거대한 AI 가속으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시차가 있을 뿐 유사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AI 시스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최근만 보면요, 네이버는 2023년에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요, 검색, 창작 등의 AI 서비스를 선보였죠. 카카오도요, 2025년 2월에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카카오톡 등의 챗 GPT 기술을 도입하고 자체 또는 외부 모델을 혼합 활용하는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SK텔레콤, KT 역시 AI 컴퍼니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서비스 강화는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춘천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요, 2023년에 두 번째 자체 데이터 센터인 세종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 데이터 센터는 축구장 41개 넓이입니다. 엄청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이죠. 최대 전력 공급 용량도요, 270MW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카카오는 2024년 1월에 경기도 안산에 처음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동했습니다. 그리고요, 2029년도에는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경기도 남양주에 준공할 계획이죠.
KT 클라우드는 현재 16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 늘려서 203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요, 320MW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3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요, 2029년까지 103MW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완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에요, 이를 1GW 규모로 확장해서요,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웠죠. 이는 계획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듯 앞다퉈서 데이터 센터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라 데이터 센터 온실가스 배출량도 비례하여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네이버의 경우 2024년 데이터 센터 배출량은 약 10만 7천 톤입니다. 네이버 전체 배출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3.8%나 되죠. 카카오도 비슷합니다. 2024년 데이터 센터 배출량이 약 9만 톤인데요. 이 역시 88.6%나 되죠.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다고 해도 무방하죠.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센터 최대 전력 공급 용량이 2024년 1885MW였는데요. 2028년에는 4793MW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26.3%나 됩니다. 이전 시기 증가율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20년에서 2024년 증가율만을 보면요, 이것이 13.2%였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현재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거대한 AI 가속의 목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향후 AI 서비스에 거대한 가속이 일어날 경우에요,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회적으로 AI는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서 강조될 뿐 AI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부족합니다. 정치적으로도요, AI는 국가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주로 바라보고 있죠. 이러한 사회 환경은 기업 전략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AI 경쟁력 확보 그리고 서비스 확대에 집중적으로 내세우면서요, AI 인프라가 초래할 환경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나 선제적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기업은 AI를 통한 미래 성장 비전만을 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역량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요, 각 기업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 또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AI 시대의 환경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요, AI에 대한 맹목적 신봉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 자체를 선험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에 따른 환경적 대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들도 AI에 대한 셈법에는요, 플러스만이 주로 존재하고요, 마이너스 셈법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도입의 비용과 역량을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환경 역량을 어느 요소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이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둘째는요, AI를 핵심 경영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ESG 추진 전략 세울 때요, AI로 인한 환경 역량을 주요한 지표로 선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SG 공시지표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경우에 AI는 중대한 이슈가 되었으나
ESG 공시지표나 ESG 평가에서는 AI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SG 공시지표 여부를 떠나서요, 실제 AI가 환경 목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자발적 공개 수준이 아니라요, 중요도를 높여 공시하고요,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약속하고 개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셋째는요, 환경 역량이 목표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웅장하게 내건 장기 목표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황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린워싱이나 다름없습니다. AI로 인해 단기적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기업들은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AI 환경 역량이 어떠한지 제대로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국내 기업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AI 환경 역량에 대한 대처가 대체로 미흡합니다. 실제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는요, AI로 인한 환경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이를 공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AI 관련 환경 역량 관리 전략 수립도 부족하고요, 공개도 미흡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AI로 인한 환경 역량 증가의 변곡점에 서 있는 만큼요, AI 환경 역량 관리에 대한 전략에서부터 지표 관리까지, 그리고 공개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